안녕하세요. 12월 3일, 12월의 첫째 주, 금요일 한 주가 벌써 마무리되고, 이제는 12월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미크론의 홍콩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 백신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장은 완연하게 미증시, 유럽 증시, 국내 아시아 증시 모두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견지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은 간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를 보게 되면요. 미증시는 나스닥은 127.27로 반등을 보였고 다우존스가 훨씬 내린 것보다 더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죠. 6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460포인트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높게 617포인트가 올라서 1.82% 한편 나스닥은 내린 것만큼은 오르지 않은 0.83%가 12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오른 4원 올랐습니다. 1180원의 형성을 하고 있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고객예탁금 67조 3932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신용융자 잔고는 더욱더 줄었습니다. 3700억 원이 줄어들어서 22조 3480억 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용융자는 한 15억 원 이하로 죄송합니다. 15억 원이라더니 15조 22조 3,480억 원이기 때문에 이 15조 이내로 했으면은 투매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미미하게 작용할 텐데요. 오늘 HLB는 3% 올랐고 HLB 제약 2%대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의 모습은 넥스트 사이언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리밸런싱의 자금 유입으로 그러나 이런 종목은 보통 제 경험상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정착이 되고 즉 12월 10일 전후로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경험을 너무 많이 있어서 넥스트 사이언스는 그렇지 않기를 험담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있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 그동안엔 주가는 오르는 것은 긍정적이나 12월 10일 이후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이제 주식을 잘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HLB는 참고 상황으로 기업적인 나노코박스의 그러한 베트남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나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 대비 저점의 위치에서의 긴급 승인이 나오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충분한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백신 중 최초로 긴급 승인이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사용 허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어제죠. 현지 시간으로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를 인용해서 나노젠이 개발한 베트남 백신인 나노코박스는 허가 전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 중에 있다며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승인된 최초의 베트남 백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저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나노코박스의 백신의 긴급 승인은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개발한 단백질 제조업의 A형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썸 유닛으로 만든 백신이다. 거의 이 백신은 미국의 노바백스하고 유사한 같은 계통의 백신이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 등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면역 반응률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도 적으며 보관에 용이하다는 장점. 그런데 이 좋은 나노코박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또 베트남 언론에서 언급이 되는 그러한 시기보다 자꾸 늦춰지고 있죠. 현재 나노코박스는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다만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이 보호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없다.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대신 나노젤은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 과학성을 입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백신의 면역 원성 50% 이상의 보호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은 3개의 백신이 있는데 코비박이 임상 3상이 연기됐습니다. 우딘 TM 베트남 임상시험센터 소장은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수천 명의 임상 자원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코비박이 임상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적절한 연령대의 건강한 지원자 4천 명이 필요하는데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되네요. 최근 들어서 긴급 승인에 대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고사항이라 이렇게 너무 큰 기대감을 갖게 되면 조금 늦어질 적에 힘드시니까 참고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HLB는 76만 8,162주 1,150원 3.13% 37,800원의 종가 형성하고 HLB 제약은 2.84% 14,500원이 됐고 HLB 제약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3.19% 12,950원, 13,000원에 다가왔고요. G3BNT와 넥스트 사이언스는 5%대, 거의 8%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HLB의 현재의 모습은 과연 이 일봉에서 이번에는 21선까지를 한번 터치 한번 해줄까? 저는 어저께에 36,000원대 잡은 그러한 물량은요. 오늘 38,000원대에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고점이 38,250원이 됐었고 그래서 일부 조금 단기 물량의 일부 차익을 하고 남긴 것은 과연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이렇게 21선 자리를 한번 한번 터치하거나 또 돌파해 볼까 해서 일부 남겨줬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12월 증세, 특히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전히 저는 보수적인 견지로 12월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가 11만 3,300주가 나왔습니다. 평균 단가는 37,652원에 해당하고 11만 3,300주는 많이 나온 편이죠. HLB 생명과학도 49,340주 평균 단가는 12,700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G3BNT의 공매도를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었네요. 4,832주가 되었습니다. HLB부터 장내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HLB는 최근에 4일 동안 매수한 부분은 홀라당 전부 프로그램으로 익절했습니다. 82,580. 저도 38,000원에 일부를 털었고요. 5일째 여전히 기관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45,000주가 들어왔고
투시는 5천주 그리고 사모펀드가 5만 1,000주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 요 물량 전부 홀라당 다 팔아먹었네요. HLB 생명과학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94,900주 최근에 프로그램으로 대단하게 샀는데요. 이틀째 차익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역시나 HLB 생명과학도 4만 주가 들어온 모습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왔고요.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이틀간의 매수에 의해서 오늘은 7,000주를 HLB 제약 매도했고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가 궁금하네요. 역시 16만 주 리밸런싱 차원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지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 12월 3일 다음 주도 어느 정도 그러나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에 직전이라든지 수급 상황의 동향을 잘 종가 무렵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넥스트 사이언스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서 가장 차트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HLB 생명과학 또 여전히 괜찮은 모습 HLB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을 다음 주에 돌파하거나 또는 터치해서 밀릴 것인가 다음 주 기대하고요. HLB 제약은 뭐 여전히 14,000 이하라고 한다면 언제나 단기 장기 땡큐 이렇게 하면서 사셔도 될 것 같다. 현재는 14,500원입니다. 이제 분봉의 모습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버터를 보게 되면 36,000원이 오늘 또 잘 지켜졌고요. 하방 경직된 자리 37,800원인데 38,000원에서 횡보를 쭉 하다가 잠시 밀렸는데 다음 주의 모습이 또 기대가 됩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곳 39,000원대 정도라든지 21선까지를 진행해 갈 것인가. 21선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21선에 오버랩에 대해서 잘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우면 되니까요. 21선이 현재 38,900원 대략 39,000원 정도의 21선이 형성이 되네요. 39,000원 요 정도가 바로 21선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접을까요? 요것이 21선 21선 생명선이라고 하죠. 대략 39,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터치를 하고 밀린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를 돌파할 것인지 어쨌든 최근에 이 부분을 잘 지키려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꼬꾸라져서 36,000원에서 밴드를 형성하게 될지 이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관찰을 하고 주목해야 될 그러한 밴드의 위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최근에 12,000원대를 하방 경직으로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돌파하기 어려웠죠. 지탱하는 곳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된다. 따라서 이것도 13,000원에서 일단 오늘 저항을 맞았는데 잠시 그 밑에서 숨고르기 하면서 응집을 해서 이곳을 돌파해 줄 것인가.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12,000 초반이나 이 부분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도 전업투자자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부를 익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에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뭐 14,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늘 감사한 자리.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서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14,750원짜리라든지 뭐 요런 자리 정도. 요렇게. 어쨌건 뭐 HLB 제약은 괜찮은 자리 가급적 낮게 사야 되겠죠.
G3BNT도 현재 14,000원을 지지받으면서 이곳에서 한번 두들겨 맞겠네요. 15,000원짜리 요걸 지지했던 이런 자리들 말이에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다음 주에 아마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리밸런싱에 의한 자금 유입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늘 위기는 기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중간 애매모호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정도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12월에서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이고 요 부분에서 쭉 횡보로 이어지는 기간 조정으로 12월 장세가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12월 28일까지 하는 그러한 것이 잘 넘어가 내년 초 랠리가 이어지는 즉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탄탄한 즉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하방 경직이 된 자리에서 탄탄한 그러한 모습으로 12월 하수는 그런 주가의 흐름 그러면서 내년도에 신년 랠리가 큰 손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여지도 늘 우리는 양방향, 윗방향과 아랫방향 또는 횡보 이런 부분은 늘 세 가지의 측면으로 이렇게 다양한 게 생각을 하고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분을 확인시켜 나가는 시장에서 찾아보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투자의 하나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HLB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하락을 저점이 낮춰지면서 하락을 하던 상황에 이번 주는 그나마 조금 하방 경직된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도 나오는 모습에 조금은 위안을 삼은 한 주였다 이렇게 평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